자, 촬영 감독님, PD님들. 여러분의 작품이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정말 최고의 모습으로 보여지려면 과연 어떤 기준들을 맞춰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핵심, 넷플릭스의 기술 가이드라인을 하나하나 아주 꼼꼼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기술적인 정확성부터 시청자의 안전 문제까지 여러분이 현장에서 정말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만 모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완벽한 색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인 기준, 그리고 그걸 제대로 보기 위한 최적의 시청 환경을 만드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시청자 안전 문제입니다. 특히 광감인증이 뭔지, 어떤 위험 요소들이 있는지, 그리고 창작과 안전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시작해 보죠. 첫 번째 이야기, 바로 색입니다. 촬영 감독님부터 DI 컬러리스트까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똑같은 색을 보고 작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실 겁니다. 그 절대적인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의 레퍼런스 모니터가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정말 타협이 불가능한 스펙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와, 이 표를 딱 보시면 SDR하고 HDR이 얼마나 다른지 그냥 바로 보이죠?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특히 저기 피크 휘도랑 명암비 한번 보세요. 100니트에서 1000니트로, 2001에서 20만일로 숫자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뛰죠.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의도한 그 어두운 장면의 디테일, 그리고 막 눈부신 태양 같은 하이라이트, 이걸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거든요. 말 그대로 창작의 폭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완벽한 모니터를 갖췄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사실 이건 전투의 절반밖에 안 끝난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우리가 작업하는 환경 그 자체니까요. 그럼 그 환경의 핵심 기준은 뭘까요? 바로 이 숫자입니다. 5니트. 여러분이 작업하는 공간의 주변 조도를 정확히 5니트로 제어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왜 하필 이 숫자일까요? 이게 생각보다 정말 예민해서 여기서 조금만 밝아져도 화면에 블랙이 확 떠버리고요. 색도 틀어져 보여요. 반대로 너무 어두우면 실제보다 훨씬 쨍하고 대위가 세 보여서 완전히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작은 숫자가 여러분의 색 보정 전체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 오니트라는 기준 말고도 퍼즐 조각처럼 딱딱 맞춰야 할 것들이 더 있습니다. 조명의 색 온도는 모니터의 흰색 기준점인 D65랑 똑같이 맞춰야 하고요. 작업실 벽이나 천장은 혹시라도 다른 색이 반사되지 않게끔 뉴트럴한 톤의 무광택 소재로 마감해야 합니다. 심지어 HD냐 UHD냐에 따라서 화면과 내 눈 사이의 최적 거리까지 정해져 있어요. 이 모든 게 정말 칼같이 맞아떨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 눈이 진짜 색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완벽한 환경을 어떻게 만드느냐? 바로 이 6단계 캘리브레이션 과정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먼저 플러즈라는 특수 패턴으로 가장 어두운 기준점을 잡고 그 다음엔 화이트 레벨로 가장 밝은 기준을 설정하죠. 그리고 그 사이를 최소 11단계 이상으로 쪼개서 회색조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조정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프로들이 절대 놓치지 않는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4단계 끝나고 나서 다시 1, 2단계로 돌아가서 블랙, 화이트 레벨이 틀어지지 않았는지 반드시 다시 확인하는 거. 이게 틀어지면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면 기술적으로 완벽한 화면을 만들까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창작자로서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광감인증, 이게 정확히 뭘까요? 간단히 말해서 우리 작품 속에 있는 어떤 시각적인 자극, 예를 들면 막 번쩍이는 불빛이나 정신없이 바뀌는 패턴 같은 것들 때문에 시청자가 몸에 이상 반응을 일으키는 걸 말해요. 이게 그냥 눈이 좀 피곤하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두통이나 구토, 심지어 아주 드물게는 발작까지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쯤 되면 다들 머릿속에 이 질문이 떠오르실 거예요. 아니, 그럼 내 작품도 무조건 이 테스트 통과해야 하나? 답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지금 당장은 애니메이션만 의무적으로 통과해야 해요. 하지만 라이브 액션이라고 해서 안심할 순 없어요.
만약 테스트에서 걸리면 영상 시작 전에 시청자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딱 붙어서 나갈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럼 도대체 뭘 조심해야 할까요? 우리 눈에는 멋있어 보이는 효과가 사실은 위험 신호일 수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찾아내고 주의해야 하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패턴, 색깔 변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밝기 변화. 특히 후반 작업하시는 분들 이 숫자는 그냥 외우세요. 초당 3회, 그리고 20니트. 이 기준을 넘어가는 번쩍임은 그냥 빨간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위험한 신호예요. 이게 재밌는 게 우리가 자, 터져라 하고 의도한 폭발 장면이나 클럽의 스트로브 조명 이런 데서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복병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추격신 찍을 때 가로수 사이로 햇빛이 막 깜빡깜빡 들어오잖아요. 바로 그런 거. 우리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이런 효과가 시청자에게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점, 이건 정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딜레마가 생기죠. 아니, 내 작품에선 이 번쩍이는 효과가 스토리상 너무 중요한데? 그럼 어떡하지? 창작자의 의도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 과연 없을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창의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위험을 확 줄일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4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번쩍이는 속도를 초당 3번보다 느리게 하는 거죠. 아니면 플래시 자체의 밝기를 살짝 줄이거나, 그것도 아니면 화면 전체가 아니라 아주 작은 부분만 번쩍이게 만들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빨간색 계열의 플래시를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4가지 카드만 잘 써도 훨씬 안전해집니다. 그리고 이건 어느 한 팀의 일이 절대 아닙니다. PD님은 기획 단계부터, 촬영 감독님은 현장에서부터 이 부분을 계속 생각하셔야 하고요. 후본 작업팀은 파형 모니터 같은 장비로 계속 체크하면서 위험 신호를 미리미리 잡아내야 하는 거죠. 이건 정말 모두의 책임입니다. 결국 이 모든 가이드라인의 진짜 목표는 여러분의 손발을 묶으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마음껏 상상력을 펼치시되 그 결과물이 모두에게 가장 안전하고 또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TV나 스크린은 지금보다 훨씬 더 밝아질 거고 VR처럼 아예 새로운 경험도 계속 나올 텐데요. 이런 세상에서 창작의 자유와 시청자 보호, 이 사이의 균형을 잡기 위해 우리는 또 어떤 새로운 기준들을 고민해야 할까요? 이 고민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우리를 더 나은 스토리텔러로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아닐까 싶습니다.